오늘 저희가 여의도 정치권이요 새해 이제 첫 초반부인데 뉴스가 참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전유옥 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건강하시기 받으세요. 바랍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짚어볼 뉴스는요. 오늘 이제 여의도 정치권도 새해를 맞았으니까 각오가 있을 겁니다. 각 정당은 2018년 올 한해 나 이거는 정말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어떤 걸 밝혔을까요? 그 목소리 듣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홍준표, 안철수 대표, 각 당의 대표들 목소리를 들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시청자 여러분. 올해 6월 13일은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 이게 아마 각 당의 제일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노은지 기자, 6월 13일 날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날 그 정치권에서는 정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방선거 이외에도요. 네, 선거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6월 13일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일단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고요. 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고 그리고 지금 이미 여러 가지 한 3석 이상의 어떤 현역 의원들의 배지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고 예. 또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초자치의 단체장도 뽑지만 재보궐선거 이제 국회의원 지역도 뽑게 되고요. 개헌 국민투표가 있을지 이제 여러 가지로 몰려 있는 것인데 저희 오늘 정치데스크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자 있습니다. 제 옆에 초록색으로 된 판넬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무슨 판넬이야 하실 텐데 이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예. 올해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 월드컵도 있네요. 네. 자, 이 축구인데요. 우선 이 지방선거 앞두고 각 언론사에서 이제 새해를 맞아서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정말 아주 핫한 지역만 저희가 골라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과 지방선거의 꽃이죠. 서울시장을 이겨야 이 지방선거를 이겼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서울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죠. 이거.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이 골키퍼예요. 골키퍼. 이거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켜야 돼요. 이 골 넣는 것 막아야 되는데 지금 3선을 하겠다.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3선에 수성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우선 강병규 기자, 네. 그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줄까요? 어떻습니까? 예, 서울시장이 누가 적합하는지 이거군요. 예, 여론조사인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이 현직이다 보니까 32.9%로 현재 선두를 좀 달리고 있고요. 유승민 대표가 14.7%로 약 2분의 1 정도의 차이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 그리고 황교안 전 권한대행 이렇게 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왜 박원순 시장이 지금 현재 제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들도 상당히 분석이 분분한데 그중에 좀 소개해드릴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까지 크게 막 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의 그런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지방선거하면 현역 프리미엄이 많이 붙잖아요. 네네. 박원순 시장이 현역 시장으로서의 많은 정책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역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강 기자가 일단 그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설명했는데 전 작가님께 우선 이걸 질문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이 좀 더 긴박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장 하잖아요.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길래 왜 이렇게 서울시장 하는지 그 정치권에서 가는 의미랄까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직에 버금가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은 늘 언론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까지 서울시장을 그 자리라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서울시장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전국적인 업적화되는 경향이 있죠. 예. 정치인들이 아마도 제일 원하는 자리가 대권이겠지만 정말 대권의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서울시장 서울시장. 거쳐서.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장만으로도 참 공직의 명예로움과 정치인으로서의 일종의 완성, 꽃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각 당이 왜 서울시장 선거에 사활을 거는지 전 작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쏙 되는데요. 저희 판넬 한번 보실까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수들이 막 와서 골을 넣으려고 하면 안 돼. 이 서울시장은 내 거야. 나 3선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이런 입장인 건데 골을 넣으려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여기에 이제 선수로 이 플레이어로 누가 등장할지 정치데스크 시간을 주목해 주시면 잠시 후에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런데 노은직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왜냐면은 당 내에서 3선 도전하지 말고 험지에 나가라 이런 목소리들이 그래요?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서울시장을 버리고 좀 지역으로 내려가서 다른 지역에 도전해봐라 이건데 경상남도 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지사. 네, 그래서 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졌는데 박 시장이 이런 답을 내놨거든요. 당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시장님이 속한 민주당 내부에서 박원순 시장의 경남도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어요. 전혀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라고 한 생각합니다. 군데 정도. 자, 근데 전 작가님 좀 궁금한 네. 것이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너무 쉽게 3선 하려고 하지 말고 경남지사 쪽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좀 궁금한 게 저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쨌든 저 여론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월등히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권 내에서는 자꾸 서울시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좀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첫째 선거는 구도거든요. 아. 어떻게 구도가 잡히느냐. 예. 근데 이번 선거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서 3당 구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도 보수와 보수 정당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게 되면은 누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공천만 얻게 되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푸시만 얻게 되면은 예. 서울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애니바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오. 박원순일 필요가 없고 3선을 이제까지 한 서울시장이 없다면 예. 박원순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의식도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예. 혼자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느냐. 그 좋은 자리를. 이런 그러니까요. 네, 생각이 있는 거죠. 아,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여권의 서울시장 경선이 곧 본선이다. 경선 그렇죠. 통과하는 사람이 사실상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강병규 기자가 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좀 조사를 해봤죠. 네, 큰 화면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백두대간 종주 뒤 정계 입문이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요. 박원순 시장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털이 수국이 나 있습니다. 이때가 2011년도인가요?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백두대간을 종주한 뒤에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재보궐에 출마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서전을 내고요. 정치의 바다에 첨벙 뛰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당시에 유력한 경쟁자로 현재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있잖아요. 당시에는 서울대 교수였는데 둘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라면서 둘이 서로 의지를 가지고 껴안는 이런 장면입니다. 네. 자, 조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권 단일 후보로 박원순 시장이 당시에 재보선에 당선이 되게 됐죠. 맞아요. 자, 다음 선거로 넘어가 볼까요? 2014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대결이었는데요. 자, 정몽준 후보의 대척점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단속이나 잘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정몽준 후보의 아들 있잖아요. SNS에 국민들이 미개하다라는 글을 올려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아들 단속이나 잘하라 라고 이제 핀잔을 준 건데 자, 이에 멈추지 않고 정몽준 당시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잠적했다, 외국을 출국했다라고 가족 공격을 좀 했던 겁니다. 이제 가족 공격으로 이제 되받아친 건데 당시에 이런 가족을 향한 공세에서도 56.12%로 재선했습니다. 정몽준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정몽준 후보의 그 아들 논란 때문이었을 텐데요. 정몽준 후보 당시에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몽준입니다, 여러분. 정몽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당선 뒤에 한참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지금 강난희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여보, 삼선은 하지 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난희 씨가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당선된 뒤에 가족들이 가족 공격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다음 선거는 나가지 마라 라고 하니까 박원순 시장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냥 너털 웃음을 졌다라는 그런 후문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들려왔는데요. 자, 이제는 뭐 대선에도 사실 박원순 시장이 출마한 적이 있었죠. 시간을 돌려서 2017년 1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친문 패권주의의 저격수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낙담해 있죠. 결국 1월 달에 대세론을 넘지 못하고 극소수의 그 지지율을 받은 채 결국에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지방선거 다시 3선 출마하겠다 밝혔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대부분의 그런 지지율을 지지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친문을 결국 뛰어넘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 아마 이때 생각이 가장 많이 났을 겁니다. 친문 저격수 당시에요. 그때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한 패권 정치,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 이로서는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정파가 당을 점거하고 독점하는 이런 패권주의적 이런 당의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제 강 기자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자 판넬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누군가 이 골키퍼가 약간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여기 누군가 이렇게 골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박원순 시장은 딱 지키려고 하겠죠. 자, 골을 넣으려는 자 바로 민주당에서는 이 인물입니다. 박영선 의원입니다. 4선의 박영선 의원도 박원순 시장님이 아니라 제가 서울시장 이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전 작가께서 애니바디 뭐 누구나 나와도 뭐 구도 싸움에서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박원순 시장 대신 박영선 의원을 넣어서 3자 대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황교안 전 총리보다 2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41.7%를 얻어서 박영선 의원이 나오더라도 좀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한번 그래픽 화면을 볼까요? 산 넘어 산인데 박원순 시장은 전 작가님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인데 친문 주류에 포위된 거 아니냐. 지금 박영선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전 의원, 여기에 이번에 사면이 된 정봉주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들이 꽤 많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친문 쪽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우리의 패밀리,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일종의 입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도 3선을, 그리고 이제까지 서울시장을 3선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3선을 하게 되면은 2022년 아니겠어요? 그럼 2022년은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렇죠. 또 지자체 선거의 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대로 서울시장이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의 패밀리가 아니고 문파가 아니고 이런 서울시장 자리를 박원순 시장에게 3연속으로 바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론도 상당히 있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만 예. 정치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점에서 의문이 가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제가 좀 전에 그 그래픽에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정봉주 전 의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3선 도전의 명분이 약해요.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박 시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원래는 좀 흐름이 노원병 그 지역구 노원병의 그런 구청장이라든지 거기를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혹은 구청장 아니면 재보선으로 노원병으로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였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보다는
시장이 더 욕심이 난다. 이렇게 밝히면서 저렇게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버팀목이 돼야 되는 자리인데 서울시장은 뭐 시장들 중에 유일하게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누구보다도 이제 보필하고 좀 보좌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그걸 잘 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공격을 좀 던지면서 본인의 그런 존재감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작가님 뭐 어떻습니까? 정봉주 네. 전 의원과는 우리 채널A의 네, 대표 네. 프로그램 외부자들의 같이 출연 중이시잖아요. 뭐 사석에서도 좀 말씀도 나눠보고 하셨을 텐데 정봉주 전 의원 서울시장 정말 생각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확고하게 있더라고요. 확고하게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복권되기 전에도 예. 자신은 이제 절대로 여의도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네, 했었어요.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 많이 도와달라 그랬어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그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십니까? 이제 좀 시간이 좀 약간 그 짧다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 서울시장 선거는 구도와 또 그다음에 그 친문들의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에 의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일 변수가 많은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판넬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박영선 의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골키퍼 자리를 탐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원순이 아니라 누군가 여기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과연 이 텅 빈 축구장에 여기 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당이 승리하는데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자리를 뺏으려는 자. 글쎄요,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인데 안철수 대표는 뭐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여론조사도 봤지만 계속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전 작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난 이제 그 2선 동안에 재선 시절 동안에 피로감이 있죠. 예. 또 마찬가지로 안철수 그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당시에 그 안철수 대표로 후보로서 접했던 이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이번 경우에는 구도로서 당선보다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했을 때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또 던지는 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뭐 평가는 갈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 지자체 선거가 치러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통합 절차가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장에 이어서 이 지역 역시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 지역에 서울 못지않게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데요. 먼저 어떤 인물들이 이 지역에서 벌써부터 물밑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생각은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죠. 일자리가 결국은 성장이면서 복지예요. 마음의 결정은 이미 했고 경기도민들의 복지 확대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경기도지사인데요. 경기도지사는 지금 이런 거죠. 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제 골키퍼 쫙 이제 수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안 됩니다. 남경필 지사 한 번 하셨으면 됐죠. 제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강병규 기자, 먼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경기지사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현직인 남경필 지사가 19.1%인 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5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달성을 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경기지사만큼은 현역 프리미엄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비교적 낮게 나왔네요. 예, 그런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이 욕심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새 일정을 보니까 정말 그렇던데요, 노기죠?
지난주에는 김근태 전 의원의 추모식에도 다녀왔고 네. 그리고 새해에는 봉하마을에 다녀와서 그 봉하마을을 모습이 갔어요? 포착이 됐는데 어제 부인 이혜경 씨와 함께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신정은 봉하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기일에는 직접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노무현 대통령님, 권양숙 여사께 세배 삼아 인사를 드리고 왔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은 대선 때는 문재인 저격수로 불릴 만큼 공격 수위를 상당히 좀 제일 높게 가져갔던 그런 후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해봤을 때도 본인을 친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권의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문으로 약간 돌아선 듯한 얘기도 했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조금 이제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모습을 비치면서 친숙한 이미지를 쌓는데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전 작가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본인은 뭐 친문 인사라고 얘기하지만 친문 진영에서도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기 그렇진 때문에 이재명 비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몇 명의 그 경기도지사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이재명을 한번 제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전략? 아마도 예능 프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부부가 예. 거의 그 타고난 예능인으로서 뭐 개그맨 못지않은 아주 활발한 그 예능적 성과 내지는 그 연기력을 아주 탁월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웬만한 각오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시장이 매우 미리 음. 재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남경필 이 판례를 한번 보시면 남경필 지사도 이재명 시장이 지금 일단 지지율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바짝 다가서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찰수록 더 골인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역시도 약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에 지금 이분이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철이라고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삼철 중에 한 사람인 이 전해철 의원이 강병규 기자 경기지사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공천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이제 불가피해졌는데 예. 자, 이거 두 선수라고 부를게요. 두 선수 간에 약간 주종목이 다릅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세론, 그러니까 힘으로 공을 차서 골을 넣겠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파워, 그러니까 무회전 킥으로 골문을 노리겠다. 약간 그렇게 좀 축구에 비유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전해철 의원이 맨파워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친문계 그런 지지겠죠. 근데 이제 조기에 이제 민주당은 공천 룰을 확정을 지었는데 권리당원의 그런 투표가 50%를 차지하거든요. 예, 예. 근데 민주당에서 최대 개파를 차지하는 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친문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의 투표를 먼저 전해철 의원이 이제 먹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더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이재명 시장은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하겠다는 입장인데 네네. 전해철 의원 관계자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는 본인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오케이. 예, 문패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남경필 현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쪽의 후보가 되는 것보다 이재명 시장보다는 이 전해철 의원이랑 한번 붙어보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남지사 입장에서요. 노은지 기자, 그렇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해볼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자, 이재명 조사군요. 시장과는 2배 이상, 이재명 시장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전해철 의원을 놓고 봤을 때는 남경필 지사가 29.7%로 박빙 우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선수가 전해철 의원이다. 이렇게 남지사 쪽에서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전해철 의원 쪽에서도 저게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이기려면 내가 남지사와 붙어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신년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조금 박빙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넘어서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 작가님 어때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경기지사 후보인데 이재명 시장은 지금 지지율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친문 진영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사실 약간 관건인 것 같고 전해철 의원은 뭐 그냥 골수 친문이긴 하지만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 인지도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 당내 경선이 어떨지 좀
저는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당내 경선이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기에는 임기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밀어주자는 현직 대통령을 밀어주자는 그런 분위기도 강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선거 구도 속에서 민주당의 공천 이퀄 당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리고 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 봐서는 저 정도의 지지율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겁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 정도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고요. 네. 아주 어떤 점에서는 아주 여유 있게 리드할 수도 있는 결과인 거죠. 왜냐하면 전해철 의원이라는 분이 그동안에 중앙정치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있었던 의원도 아니었는데 예. 저렇게 스코어가 나온 것은 저는 오히려 더 저것이 그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인지도를 봤을 때 저 정도 전해철 네. 의원이 지지율 얻은 것도 사실은 그렇죠. 대단한 것이다. 뭐 이런 안경필 지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져 있던 인물 예. 아닙니까? 국회의원 5선 했습니다. 5선에다가 국회의원만 20년 했어요. 네. 예. 자, 그런데 보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서울시장하고 지금 경기지사 짚어봤잖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정치데스크 팀이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수도권의 핵심 지역을 짚고 있는 거구나. 아마 하실 텐데 그렇다면 남은 지역이 어디죠? 인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지금 골키퍼에 누가 나섰습니까? 유종복 시장이죠. 자유한국당 소속 유종복 시장인데 노은지 기자. 우선 저는 특징적인 게 유종복 시장은 친박계 인사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대표 시절에 뭐 비서실장으로도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던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비박계 어떤 그런 견제를 물리치고 친박 후보로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거였거든요. 네. 뭐 사실은 지금은 뭐 친박계가 좀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유종복 시장도 친박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활동 같은 거 하지 않아서 뭐 원조 친박이긴 하지만 지금 그런 색이 드러나진 않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네, 유종복 시장 같은 경우는 경선을 하지 않겠다. 인천 지역은 경선을 하지 않겠다. 전략 이런 얘기를 공천하겠다는 했어요. 거예요? 네, 전략 공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유 시장에 대한 여론이 좋아서 경선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좋은 시장은 그대로 전략 공천을 통해서 계속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예. 상당히 좀 의외의 어떤 발언이기도 해서 앞으로 유종복 시장이 어떤 식으로 선거를 풀어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유종복 시장 친박계 인사긴 하지만 경선 안 할랍니다. 그냥 전략 공천으로 한국당 후보는 유종복이에요. 이러고 싶은 모양인데요.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유 시장 당신 삐끼세요. 제가 인천시장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나선 사람이 있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 바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자, 친문계 인사죠.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인천시장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사람을 더 포함해서 이제 빗대 놓으면은 예.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6.8%, 많이 나왔네요. 상대적으로. 현직인 유종복 시장이 21.9%, 그러니까 한 15% 정도 차이가 좀 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전 작가님 근데 어떻습니까? 박남춘 의원도 좀 인지도 면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는 인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인천에서는 그래도 지지율이 상당히 나왔네요. 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현직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빚도 뭐 그렇게 많이 가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남춘 의원이 저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면은 앞으로는 더 벌어질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유종복 의원의 어떤 그 평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공학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저 중앙선 정도부터 해서 유종복, 박남춘 둘 다 나와. 내가 인천시장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분이 한 명 있죠. 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이쯤에 자리에 있을까요?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문병호, 안철수 지금 현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이죠. 문병호 전 의원도 지역이 인천인데요. 인천시장에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여러 가지 이제 지방선거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박원순 시장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냥 너털 웃음을 졌다라는 그런 후문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들려왔는데요. 자, 이제는 뭐 대선에도 사실 박원순 시장이 출마한 적이 있었죠. 시간을 돌려서 2017년 1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친문 패권주의의 저격수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낙담해 있죠. 결국 1월 달에 대세론을 넘지 못하고
극소수의 그 지지율을 받은 채 결국에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지방선거 다시 3선 출마하겠다 밝혔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대부분의 그런 지지율을 지지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친문을 결국 뛰어넘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 아마 이때 생각이 가장 많이 났을 겁니다. 친문 저격수 당시에요. 그때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한 패권 정치,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 이로서는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정파가 당을 점거하고 독점하는 이런 패권주의적 이런 당의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제 강 기자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자 판넬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이 골키퍼가 약간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여기 누군가 이렇게 골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박원순 시장은 딱 지키려고 하겠죠. 자, 골을 넣으려는 자 바로 민주당에서는 이 인물입니다. 박영선 의원입니다. 4선의 박영선 의원도 박원순 시장님이 아니라 제가 서울시장 이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전 작가께서 애니바디 누구나 나와도 구도 싸움에서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박원순 시장 대신 박영선 의원을 넣어서 3자 대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황교안 전 총리보다 2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41.7%를 얻어서 박영선 의원이 나오더라도 좀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한번 그래픽 화면을 볼까요? 산 넘어 산인데 박원순 시장은 전 작가님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인데 친문 주류에 포위된 거 아니냐. 지금 박영선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전 의원, 여기에 이번에 사면이 된 정봉주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들이 꽤 많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친문 쪽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우리의 패밀리,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일종의 입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도 3선을 그리고 이제까지 서울시장을 3선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3선을 하게 되면은 2022년 아니겠어요? 그럼 2022년은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렇죠. 또 지자체 선거의 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대로 서울시장이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의 패밀리가 아니고 문파가 아니고 이런 서울시장 자리를 박원순 시장에게 3연속으로 바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론도 상당히 있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만 예. 정치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점에서 의문이 가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제가 좀 전에 그 그래픽에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정봉주 전 의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3선 도전의 명분이 약해요.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박 시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원래는 좀 흐름이 노원병 그 지역구 노원병의 그런 구청장이라든지 거기를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 혹은 구청장 아니면 재보선으로 노원병으로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보다는 시장이 더 욕심이 난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래요? 저렇게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버팀목이 돼야 되는 자리인데 서울시장은 뭐 시장들 중에 유일하게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누구보다도 이제 보필하고 좀 보좌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그걸 잘 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공격을 좀 던지면서 본인의 그런 존재감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 작가님 뭐 어떻습니까? 정봉주 네. 전 의원과는 우리 채널A의 네, 대표 네. 프로그램 외부자들의 같이 출연 중이시잖아요. 뭐 사석에서도 좀 말씀도 나눠보고 하셨을 텐데 정봉주 전 의원 서울시장 정말 생각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확고하게 있더라고요. 확고하게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복권되기 전에도 예. 자신은 이제 절대로 여의도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네, 했었어요.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
많이 도와달라 그랬어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그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십니까? 이제 좀 시간이 좀 약간 그 짧다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 서울시장 선거는 구도와 또 그다음에 그 친문들의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에 의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일 변수가 많은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판례를 한번 다시 보시면요. 박영선 의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골키퍼 자리를 탐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원순이 아니라 누군가 여기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과연 이 텅 빈 축구장에 여기 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당이 승리하는데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자리를 뺏으려는 자. 글쎄요,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인데 안철수 대표는 뭐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여론조사도 봤지만 계속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전 작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난 이제 그 2선 동안에 재선 시절 동안에 피로감이 있죠. 또 마찬가지로 안철수 그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당시에 그 안철수 대표로 후보로서 접했던 이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이번 경우에는 구도로서 당선보다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했을 때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또 던지는 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뭐 평가는 갈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 지자체 선거가 치러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당하고 저 바른정당은 통합 절차가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장에 이어서 이 지역 역시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 지역에 서울 못지않게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데요. 먼저 어떤 인물들이 이 지역에서 벌써부터 물밑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생각은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죠. 일자리가 결국은 성장이면서 복지예요. 마음의 결정은 이미 했고 경기도민들의 복지 확대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경기도지사인데요. 경기도지사는 이 지금 이런 거죠. 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제 골키퍼 쫙 이제 수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안 됩니다. 남경필 지사 한 번 하셨으면 됐죠. 제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강병규 기자, 먼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경기지사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현직인 남경필 지사가 19.1%인 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5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달성을 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경기지사만큼은 현역 프리미엄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비교적 낮게 나왔네요. 예, 그런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이 욕심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새 일정을 보니까 정말 그렇던데요, 노기죠? 지난주에는 김근태 전 의원의 추모식에도 다녀왔고 그리고 새해에는 봉하마을에 다녀와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어제 부인 이혜경 씨와 함께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신정은 봉하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기일에는 직접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노무현 대통령님, 권양숙 여사께 세배 삼아 인사를 드리고 왔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은 대선 때는 문재인 저격수로 불릴 만큼 공격 수위를 상당히 좀 제일 높게 가져갔던 그런 후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해봤을 때도 본인을 친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문으로 약간 돌아선 듯한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이제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모습을 비치면서 친숙한 이미지를 쌓는데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전 작가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본인은 뭐 친문 인사라고 얘기하지만
친문 진영에서도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기 그렇진 때문에 이재명 비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몇 명의 그 경기도지사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이재명 오늘 저희가 여의도 정치권이요 새해 이제 첫 초반부인데 뉴스가 참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전유옥 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건강하시기 받으세요. 바랍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짚어볼 뉴스는요. 오늘 이제 여의도 정치권도 새해를 맞았으니까 각오가 있을 겁니다. 각 정당은 2018년 올 한해 나 이거는 정말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어떤 걸 밝혔을까요? 그 목소리 듣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홍준표, 안철수 대표, 각 당의 대표들 목소리를 들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시청자 여러분. 올해 6월 13일은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 이게 아마 각 당의 제일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노은지 기자, 6월 13일 날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날 그 정치권에서는 정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방선거 이외에도요. 네, 선거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6월 13일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일단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고요. 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고 그리고 지금 이미 여러 가지 한 3석 이상의 어떤 현역 의원들의 배지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고 또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초자치의 단체장도 뽑지만 재보궐선거 이제 국회의원 지역도 뽑게 되고요. 개헌 국민투표가 있을지 이제 여러 가지로 몰려 있는 것인데 저희 오늘 정치데스크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자 있습니다. 제 옆에 초록색으로 된 판넬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무슨 판넬이야 하실 텐데 이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예. 올해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 월드컵도 있네요. 네. 자, 이 축구인데요. 우선 이 지방선거 앞두고 각 언론사에서 이제 새해를 맞아서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정말 아주 핫한 지역만 저희가 골라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과 지방선거의 꽃이죠. 서울시장을 이겨야 이 지방선거를 이겼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서울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죠. 이거.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이 골키퍼예요. 골키퍼. 이거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켜야 돼요. 이 골 넣는 것 막아야 되는데 지금 3선을 하겠다.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3선에 수성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우선 강병규 기자, 네. 그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줄까요? 어떻습니까? 예, 서울시장이 누가 적합하는지 이거군요. 예, 여론조사인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네. 네, 박원순 시장이 현직이다 보니까 32.9%로 현재 선두를 좀 달리고 있고요. 유승민 대표가 14.7%로 약 2분의 1 정도의 차이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 그리고 황교안 전 권한대행 이렇게 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왜 박원순 시장이 현재 제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들도 상당히 분석이 분분한데 그중에 좀 소개해드릴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까지 크게 막 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의 그런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지방선거 하면 현역 프리미엄이 많이 붙잖아요. 네네. 박원순 시장이 현역 시장으로서의 많은 정책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역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강 기자가 일단 그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설명했는데 전 작가님께 우선 이걸 질문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이 좀 더 긴박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장 하잖아요.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길래 왜 이렇게 서울시장 하는지 그 정치권에서 갖는 의미랄까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직에 버금가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은 늘 언론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까지 서울시장을 그 자리라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서울시장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전국적인 업적화되는 경향이 있죠. 예. 정치인들이 아마도 제일 원하는 자리가 대권이겠지만
정말 대권의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서울시장 서울시장. 거쳐서.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장만으로도 참 공직의 명예로움과 정치인으로서의 일종의 완성, 꽃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각 당이 왜 서울시장 선거에 사활을 거는지 전 작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쏙 되는데요. 자, 이 판단 한번 보실까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수들이 막 와서 골을 넣으려고 하면 안 돼. 이 서울시장은 내 거야. 나 3선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이제 이런 입장인 건데 골을 넣으려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여기에 이제 선수로 이 플레이어로 누가 등장할지 정치 데스크 시간을 주목해 주시면 잠시 후에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런데 노은직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왜냐면은 당 내에서 3선 도전하지 말고 험지에 나가라 이런 목소리들이 그래요?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서울시장을 버리고 좀 지역으로 내려가서 다른 지역에 도전해봐라 이건데 경상남도 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지사. 네, 그래서 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졌는데 박 시장이 이런 답을 내놨거든요. 당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시장님이 속한 민주당 내부에서 박원순 시장의 경남도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어요. 전혀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라고 한 생각합니다. 군데 정도. 자, 근데 전 작가님 좀 궁금한 네. 것이요. 지금 뭐 박원순 서울시장 너무 쉽게 3선 하려고 하지 말고 경남지사 쪽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좀 궁금한 게 저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쨌든 저 여론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월등히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권 내에서는 자꾸 서울시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좀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첫째 선거는 구도거든요. 어떻게 구도가 잡히느냐. 예. 근데 이번 선거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서 3당 구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도 보수와 보수 정당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게 되면은 누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공천만 얻게 되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푸시만 얻게 되면은 예. 서울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anybody okay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박원순일 필요가 없고 3선을 이제까지 한 서울시장이 없다면 예. 박원순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의식도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예. 혼자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느냐. 그 좋은 자리를. 이런 그러니까요. 네, 생각이 있는 거죠. 아,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여권의 서울시장 경선이 곧 본선이다. 경선 그렇죠. 통과하는 사람이 사실상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강병규 기자가 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조사를 해봤죠. 네, 큰 화면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백두대간 종주 뒤 정계 입문이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요. 박원순 시장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털이 수국이 나 있습니다. 이때가 2011년도인가요?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백두대간을 종주한 뒤에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재보궐에 출마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서전을 내고요. 정치의 바다에 첨벙 뛰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당시에 유력한 경쟁자로 현재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있잖아요. 당시에는 서울대 교수였는데 둘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라면서 둘이 서로 의지를 가지고 껴안는 이런 장면입니다. 네. 자, 조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권 단일 후보로 박원순 시장이 당시에 재보선에 당선이 되게 됐죠. 맞아요. 자, 다음 선거로 넘어가 볼까요? 2014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대결이었는데요. 자, 정몽준 후보의 대척점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단속이나 잘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정몽준 후보의 아들 있잖아요. SNS에 국민들이 미개하다라는 글을 올려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아들 단속이나 잘하라라고 이제 핀잔을 준 건데 자,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정몽준 당시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잠적했다, 외국을 출국했다라고 가족 공격을 좀 했던 겁니다. 이제 가족 공격으로 이제 되받아친 건데 당시에 이런 가족을 향한 공세에서도 56.12%로 재선했습니다. 정몽준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정몽준 후보의 그 아들 논란 때문이었을 텐데요. 정몽준 후보 당시에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몽준입니다, 여러분. 정몽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당선 뒤에 한참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지금 강난희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여보, 삼선은 하지 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난희 씨가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당선된 뒤에 가족들이 가족 공격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다음 선거는 나가지 마라. 한번 제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전략? 아마도 예능 프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부부가 예. 거의 그 타고난 예능인으로서 뭐 개그맨 못지않은 아주 활발한 그 예능적 성과 내지는 그 연기력을 아주 탁월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웬만한 각오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시장이 매우 미리 음. 재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남경필 이 판례를 한번 보시면 남경필 지사도 이재명 시장이 지금 일단 지지율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바짝 다가서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찰수록 더 골인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역시도 약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에 지금 이분이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철이라고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삼철 중에 한 사람인 이 전해철 의원이 강병규 기자 경기지사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공천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이제 불가피해졌는데 예. 자, 이가 두 선수라고 부를게요. 두 선수 간에 약간 주종목이 다릅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세론, 그러니까 힘으로 공을 차서 골을 넣겠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파워, 그러니까 무회전 킥으로 골문을 노리겠다. 약간 그렇게 좀 축구에 비유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전해철 의원이 맨파워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친문계 그런 지지겠죠. 근데 이제 조기에 이제 민주당은 공천 룰을 확정을 지었는데 권리당원의 그런 투표가 50%를 차지하거든요. 예, 예. 근데 민주당에서 최대 계파를 차지하는 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친문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의 투표를 먼저 전해철 의원이 이제 먹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더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이재명 시장은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네네. 전해철 의원 관계자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는 본인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오케이. 예, 문패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남경필 현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쪽의 후보가 되는 것보다 이재명 시장보다는 이 전해철 의원이랑 한번 붙어보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남지사 입장에서요. 노은지 기자, 그렇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해볼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자, 이재명 조사군요. 시장과는 2배 이상, 이재명 시장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전해철 의원을 놓고 봤을 때는 남경필 지사가 29.7%로 박빙 우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선수가 전해철 의원이다. 이렇게 남지사 쪽에서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전해철 의원 쪽에서도 저게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이기려면 내가 남지사와 붙어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신년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조금 박빙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넘어서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 작가님 어때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경기지사 후보인데 이재명 시장은 지금 지지율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친문 진영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사실 약간 관건인 것 같고 전해철 의원은 뭐 그냥 골수 친문이긴 하지만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 인지도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 당내 경선이 어떨지 좀 저는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당내 경선이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기에는 임기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밀어주자는 현직 대통령을 밀어주자는 그런 분위기도 강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선거 구도 속에서 민주당의 공천 이퀄 당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리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 봐서는 저 정도의 지지율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 정도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고요. 네. 아주 어떤 점에서는 아주 여유 있게 리드할 수도 있는 결과인 거죠. 왜냐하면 전해철 의원이라는 분이 그동안에 중앙정치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있었던 의원도 아니었는데 예. 저렇게 스코어가 나온 것은 저는 오히려 더 저것이 그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인지도를 봤을 때 저 정도 전해철 네. 의원이 지지율 얻은 것도 사실은 그렇죠. 대단한 것이다. 뭐 이런 안경필 지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져 있던 인물 예. 아닙니까? 국회의원 5선 했습니다. 5선에다가 국회의원만 20년 했어요. 네. 예. 자, 그런데 보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서울시장하고 지금 경기지사 짚어봤잖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정치 데스크 팀이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수도권의 핵심 지역을 짚고 있는 거구나. 아마 하실 텐데 그렇다면 남은 지역이 어디죠? 인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지금 골키퍼에 누가 나섰습니까? 유종복 시장이죠. 자유한국당 소속 유종복 시장인데 노은지 기자. 우선 저는 특징적인 게 유종복 시장은 친박계 인사잖아요. 그렇죠. 박근혜